반갑습니다. 벌써 5초 지났어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이제 활동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왔을 것 같아가지고요. 옆 사람 잠깐 얼굴 봐주세요. 옆 사람하고 왼손으로 한번 악수해 보실까요? 어떤 느낌인지 느끼시면서 왼손으로.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낯설죠? 그래서 오늘 약간 낯선 형태의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이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저술적인 기타리스트인데, 이분이 왜 왼손으로 악수해야 되냐? 이분이 이제 왼손으로 악수하자는 말을 하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왜냐하면 내 심장과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가 오른손으로는 결과를 움켜줘야 되잖아요. 팀의 성과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왼손으로는 사람하고 좀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질문들을 어떻게 리더가 할까, 리더한테 훈련시킬까, 이런 맥락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는 이런 5가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본질은 뭘까? 앞에서 이제 한병우 대표님이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리더십 본질은 뭘까요?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도에 이런 고민들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리더들을 저한테 자꾸 맡기시다 보니까, 하나는 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라고 한다면, 2번째 중요한 목표는 팀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게 있지 않을까. 신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내는 거, 야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 다 포함해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걸 어떻게 훈련시키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임 리더들이 딱 되다 보면, 리더가 아니었던 사람이 리더가 되다 보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거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뭐. 이 장벽을 깨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혼자서 잘하는 것들, 팀의 결과를 당신이 다 만들어내는 게 리더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일깨우는 것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일깨워볼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선물처럼 그 5손가락에다가 질문들을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초기 리더들한테 훈련시키는 질문들을 집어넣어 봤어요. 종이 찢는 소리 막 나는데 좋습니다. 이 모두 손가락의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손가락의 디자인을 보면 다 왼손이에요. 왼손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들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왼손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카드를 출시할 예정인데, 홍보하는 시즌이 아니니까 좀 있으면 나중에 구입할 수 있게끔 해요. 저한테 5% 로열티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이제 초기의 프로타입으로 이제 만들어봤던 카드인데요. 첫 번째 카드, 우리 왼손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최고죠. 첫 번째 질문은 잘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로스 퀘스천인데,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의 팀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앞에 위에 거는 이제 well done, 그러니까 잘했던 거. 그 다음에 2번째, 잘하고 있는 것. 약간 이 문장이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있어요. 없으면 굉장히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질문들이 뭔가 변화를 시키고 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떤 긍정적인 관계들을 형성하기 위한 질문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관계 질문을 좀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리더분들이 저한테 맨날 훈련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먼저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2번째 질문들은 그거 이제 숨어있는 질문들인데, 리더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야, 너 뭘 잘하고 있니? 어떤 성장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걸 해야 될 타이밍, 인정하는 질문들, 긍정하는 질문들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언제 해야 되죠? 잘하고 있을 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못하고 있을 때 해야 될까요? 둘 다 섞어서. 섞어서. 그렇죠. 섞어서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잘하고 있을 때는 질문이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잘 못하고 있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들거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 뭘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좀 스스로가 좀 잘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여기 타이밍, 제가 피드백을 훈련시킬 때 세 가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될 거하고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가 있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적 피드백이라고 보통 부르고,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일이 끝나고 나면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일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사람을 인정해 줄까? 사실 리더가 하는 좋은 질문은 다른 게 있지 않고요. 리더가 좋으면 어떤 질문에도 좋은 질문이 돼요. 나한테 좋은 리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좋은 팀원이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좋은 회사원이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분이 나한테 질문해주면요, 그 질문이 좋은데 굉장히 팀장님이 싫어요. 근데 질문 교육을 아주 잘 받고 와가지고요, 나한테 물어봐. 너 잘하고 있는 게 뭐니? 대답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자체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잖아요.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래서 질문이 바라고 있는 결실이 뭐냐. 자, 팀장님이 바라고 있는 결실을 먼저 말하기 전에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어떤 결실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 끝났을 때, beginning to end라고 하죠. 끝났을 때 뭘 바라지? 어떤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걸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잘 물어볼까요? 이미 정해놨잖아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거 끝나고 났을 때 무엇을 의미 있는 결과물로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자, 구성원들이 어떤 손가락을 가지고,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리더는 이미 마음을 정해놨죠. 요거를 끝날 때 얻어내야 돼.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결실들을 리더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구성원이 어떤 결과를 바라지? 구성원의 검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돼요.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이분의 위치에서. 검지손가락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이분이 바라보는 게 저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봐야지 알 수 있고요. 저분이 저기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저기를 볼까요? 팀원들이? 그게 아니라 내 자리로 초대해서 내가 생각할 땐 저게 의미 있는 결과물일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가져보면 좋을까라고 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저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이 검지손가락을 같은 위치에서 손가락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렇게 그 위치를 함께 해주면서 물어봐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서서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드러커 박사님, 제가 존경하는 드러커 박사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어떤 우리의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 아까 이제 방향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상대방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그 V라인을 이제 승리의 표시로 V라인을 부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팀이 되고 싶으면 정말 원하는 것만 말하면 안 되고요. 직시해야 될 현실, 장애물. 제가 참 함부로 여러분한테 손가락을 못 들 것 같아가지고 두 개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당신이 그걸 원하는데 그런 결과물들을 얻길 바라는데 어떤 게 장애물이냐, 어떤 게 진짜 리얼 프로그램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봐 주는 거죠. 뭐가 힘들어서, 뭐가 어려워서 그걸 못하느냐. 여기에서부터 큰 공감들이 일어나잖아요. 팀원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알아야지 무엇을 도와줄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걸림돌인지를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더는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개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가장 막혀있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가 병목 지점인가, 우리의 바틀렉이 어디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초기 리더들 중에서 사람이 좋아서 리더가 되신 분 있죠. 가끔씩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야, 진짜 문제가 이거야. 사람들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죄송해요, 살짝 들어볼게요.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것 자체를 이게 우리의 문제야 라고 해서 어려움들, 문제들, 보기 싫어하는 그것을 직시시키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함께 보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도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대신에 같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손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약집. 여기 반지 껴신 분 있어요? 누구랑 반지를 껴요? 저는 반지를 안 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면,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랑 연결되면 이 일이 쉬워질까? 그 어려움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협력하면 쉬워질까? 내가 같이 연결되면 쉬워질까?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제 혼자 키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와이프랑 같이 아이를 키워보자라고 해서 공동의 관계, 협력 관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구랑 협력 관계가 돼야 될까? 근데 이 협력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일단은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혼자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면 좋을까? 당신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팀원들한테도 이걸 잘 해나가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 누구랑 함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리더 역시도 야, 이 친구랑 누구랑 짝꿍을 맺어주면, 누구랑 협력하더라도 팀 내부의, 팀 외부의 협력체들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 정호국 소장님, 정호국 대표님이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오늘 안 할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려운 것을 쉽게 하고 쉬운 것을 깊게 하고 깊은 것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우리 퍼실리테이터들의 철학이지 않을까. 뭔가 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더들이 입장에서 야, 언제 쉽게 하려면 누구랑 함께 해야 될까? 이거를 그냥 쉽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도록, 정말 중요한 결과물을 나도록 하려면 누구랑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하려면 전문가를 초빙하시죠. 근데 너무 쉽게만 하지 마세요. 누구랑 했을 때 정말 원하는 중요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손가락, 이제 다 왔습니다. 1분 남았네요. 제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리더들한테 계속 훈련시키는 건 뭘 배우셔야 돼요.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 영어로는 new learning and unlearning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거, 그렇죠? 새롭게 배우거나 언러닝, 잘못 알고 있는 거를 폐기하는 것도 배움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구성원들이 정말 원하는 결실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게 뭐냐, 뭘 배워야 될 것 같으냐, 잘못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잘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를 물어봐 주는 거 역시 상대방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들한테 이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약속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관련해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포인트들 잠깐 얘기 드리면, 자, 평가와 관련된 피드백을 하시려면 기준 제시해 주는 건 리더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조언을 잘 해주려면 자신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조언할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고, 잘 인정해 주려면 제가 OA라고 해놨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리코의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애정해주고 허용해주는 것을 평상시에 잘 하고 있느냐,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나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요거를 OA를요, 그 손가락 질문하고 발걸음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2020년에 하게 되면 발가락 질문만 가지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제 강의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보셨으면, 이제 질문을 잘하고 싶은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충고를 덜하고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아주 심플한 이 내용의 전체 요약을 한 장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질문만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책을 써서 나머지 분량들을 한번 채워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